안녕하십니까. 한동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마련한 한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의 진행과 토론을 맡은 김준홍입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토론을 이어갈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포항지점 김진홍 부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보학 변호사님 오늘 자리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우리 이제 포항에서 아주 그 기대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포항 운하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형산강과 동빈내항을 물길로 연결한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포항 운하. 도심 운하와 해안을 유람하는 포항 크루즈 덕에 전국적인 관광 상품이 된 건 물론 다양한 연계 관광 상품으로 죽도시장 홍보 등 시너지 효과가 큰 포항 운하. 그러나 포항 운하가 준공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운하 주변 상업지구 개발은 묵묵부다. 세계 4대 미항으로의 비상을 위해 풀어야 할 산재해 있는 과제들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한동의 시사 토크쇼에서 펀하고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포항 운하 크루즈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 변호사님은 타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타봤습니다. 아, 예. 예, 뭐 가보- 기회 되면 한번 타보시죠. 예, 타진 않아도 가보기는 많이 가봤죠. 예, 그렇죠. 그 주변 산책도 하고. 예. 우리 저 김진홍 부국장님은 타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타보기는 제법 많이 타봤는데 이게 제가 그냥 놀러 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탄 게 아니고 업무상 예. 아주 저기 서울에서 높으신 분이 오셨을 때 예. 이제 의전의 이제 일환으로 이제 탔기 때문에 뭐 저 사진도 안 남아 있고 저도 한 3번 탔는데요. 이제 완전 접대는 아니고 이제 대구에 교수님들 오시면 이제 학회상으로 오시면은 이제 코스가 죽도시장 갔다가 이제 크루즈 한번 타고 또 이제 조금 고급스러울 때는 이제 우리 시립미술관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처음 타봤을 때는 그 육지에서 바다 보는 거하고 바다에서 육지 이 송도 쪽 바라보는 거하고는 풍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립 서비스를 감안하더라도 대개는 좀 만족해하는 것 같고 괜찮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포항 운하도 사실은 상당히 초기에 그 기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주로 치면은 기대주죠. 기대주인데 그럼 이런 포항 운하가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저 김준호 부국장님 뭐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지금 뭐 운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상당히 그 운하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많이 그 말들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인 거는 공식적으로는 동빈내항 옛날에 있던 동빈내항의 이제 환경 복원 사업이죠.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복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는 성공적인 복원 사업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2013년이죠. 그 제3회 대한민국 경관 대상 시가지 경관 부분에 이 동빈내항 복원 사업이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래. 상당히 그 언론도 많이 탔는데 그렇게 당시에 이 그 기존의 이제 물길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포스코가 생기고 이제 그 길을 또 우회하는 부분을 또 막고 이런 과정에서 막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악취도 많이 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초기에 이제 그것을 환경 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환경도 좋아지고 이제는 운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제 물길도 만들어졌으니까 상당히 시작이 좋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이쯤에서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그 원래 사업이 동빈내항 복원 사업인데 이제 포항 운하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제 우리 물길을 이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운하라는 용어가 좀 한번 여기 써도 될란지 저 개념에 대해서 우리 공보학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법조인이라 자꾸 개념 운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 배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 운하에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물류 운송이라는 것이 가장 큰 그 운하의 큰 어떤 그런 것이고, 그 전통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그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가 양자강에서 북경에 이르는 그 대운하 일 텐데, 그 경우는 이제 물류 운송이라든가 또 이 홍수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소위 배수 관계, 예. 수로를 정비하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지금 포항 이 운하는 글쎄 그거 뭐 관계 없죠. 물류 아무런 관계 없고, 그럼 뭐 지금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느냐? 좀 이따가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생태 환경하고 좀 도심 이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액세서리가 하나 생겼다는 그런 기분 드는 정도. 그리고 외지에서 뭐 관광객이 오면 좀 포항에 이런 볼거리가 좀 있네, 이게 운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쉽게 해서 볼 수 없고, 어떤 수로가 하나 생긴 건데 그것이 약간 강도 아니고 운하도 아닌데 시를 약간 관통하게 되는 그런 제법 큰 강이라 그럴까요? 저는 우선 이게 포항 운하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원래 운하에 말씀하시는 물류 운송 기능으로의 어떤 운하는 그 경인의 아라뱃길이죠. 그건 운하라는 말을 안 쓰고 아라뱃길인데, 그 물류의 이제 수단으로, 운송 수단으로, 기능으로서는 이제 좀 아직 미비한 건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1.3km죠, 지금 길이가. 1.3km 정도의 어떤 그 수로는 뭐 명칭이 이제 그 중요한 것보다는 물류 기능보다는 이제 주로 그 수변 공간, 친수 공간으로 이제 관광 자원화 했는 개념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거를 거창하게 잡아가지고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너무 그 우리가 비유한 것이 이 포항 운하를 뭐 그 시드니 항이나 뭐 나폴리 항이나 이렇게 뭐 브라질의 리오항 뭐 이렇게 그 4대 미항으로까지 이제 하겠다는 이제 이 너무 비전이 크게 거대 담론으로 잡았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가 높으면은 또 이제 조금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뭐 외국도 많이 나가고 이제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 보면은 좋은 것을 많이 보는데 이제 눈높이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포항에 이제 이런 운하가 있어가 사랑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렇게 특히 포항 운하는 이제 아까 우리 김준홍 부국장도 말씀했듯이 이제 생태복원이라는 큰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어떤 포항의 어떤 정체 성과 과거에 이제 그런 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살던 동네에 살던 그 시민들도 여기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봅니다. 뭐 아주 어려운 이제 이주도 문제라든지 그렇죠. 네. 민원이 아주 쉽게 그래도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해결됐다고 했는데, 현재 그 이분들의 반응은 궁금합니다. 뭐 반응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저 부국장님은? 글쎄요, 이제 그 사람들 일단 뭐 이주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항 운하관에 가면은 예. 그 동판에 이제 주민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들을 다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떻게 생각하면 국내에서 많지 않은 사례 중에 하나죠. 주민들이 자기의 터전을 그냥 오랫동안 살던 터전을 버리고 예. 딴 데로 이주를, 뭐 이주비도 그렇게 뭐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네. 이제 자기가 이제 대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돼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도 아마 어디 시청이나 어딘가 가면은 그 최초의 조감도 같은 게 아마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그림대로 됐더라면 뭐 지금 현재 그 근처에 호텔도 있고 콘도도 있고 송도 백사장도 복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구한 쪽에는 해양 이제 공원이 이제 형성돼 있어가지고 멋진 테라스에 앉아서 강물 보면서 차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어야지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게 없으니까 조금 좀 깝깝하다 그런 분도 많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예. 우리 그 공공업 변호사님은 뭐 포항 출신이니까 또 주변에 뭐 친구라도 이주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때 주민들이 어떻게 많이 이제 어떤 양보를 했는데 뭐 몇 세대 어느 정도가 이주를 했습니까? 제가 대충 그 자료를 보니까요, 한 800, 900세대 예, 예. 정도에서 2,200
명 정도 이주를 했다는데 실제로 제대로 계산해 보면 예. 한 10,000여 명 이상 와, 그 정도로 예, 많이 예, 이주했습니다. 이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분들이 아마 대부분 양덕동 당시에 그 새로 생긴 아파트 예. 두산 이브라든가 저기 남강 뭐 풍림 이쪽으로 많이 오셨다는데 뭐 오자마자 또 지진이 났어. 근데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예, 그 아름다운 길이 물길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 아마 당시에 공무원들 뭐 이 필요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만들 때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참 대단하셨다 생각하시고요.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하여튼 우리 지역 개발 사례에 흔치 않게 어떤 그 아까 이주를 하고 삶의 터전을 옮기고 또 이분들이 통큰 결단을 해서 오늘날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양보 외에 많은 또 돈이 이제 자금이 투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는 돈만큼 어떤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우리 저 부국장께서 뭐 잘하지 싶은데. 근데 이제 예. 뭐 그 당시에 이제 파급 효과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집계하거나 분석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포항시에서 이제 꿈이죠, 꿈. 이제 비전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한 2천만 명, 그리고 이제 유발 효과를 한 1조 원, 뭐 이 정도는 이제 그림을 그렸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사업이 다 됐다는 가정 하에 이제 그렇게 기대를 좀 했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운하가 생기고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도심, 제가 그때 당시 이름을 붙이기를 국내 최초의 도심형 이제 운하 크루즈가 이제 운행이 됐다 이렇게 저 위에 상부에도 보고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크루즈 배를 타고 운하관에서 3명을 두고 이제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한 관광객이 첫 해 30만 명이 넘었어요. 아, 예. 그리고 완전 히트를 친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아마 학생들 단체 관광도 있었지만 외지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 뒤로 이제 KTX랑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그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운하 탓인지 뭐 지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2016년부터 조금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또 사드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2017년에 이제 그 상당히 좀 7, 8월만 하더라도 좀 손님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안 좋았던 게 2017년에는 이제 7월, 8월, 9월이 뭐 그냥 전년 동월 대비로 뭐 60%, 뭐 70% 이렇게 손님들이 늘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완전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진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포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년 들어서 7월, 8월, 9월은 전년 동월 대비로 뭐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뭐 이 정도로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옛날에 뭐 경제 효과 뭐 1조 원 뭐 이런 얘기가 좀 부끄러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그 저기 탑승객 수가 이제 이 감소되는 폭이 네. 굉장히 좀 지금 부국장님 말씀 들으면은 조금은 이제 염려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공 변호사님은 그 원인이 어떻게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갈 때요. 예.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정말 멋있는 장소죠, 사실은. 근데 이제 포항에 왔을 때 포항에 어디 갈 만한 데 없나 이렇게 해서 그 몇 군데 이제 뭐 여기저기 다녀보는 거죠. 그 이제 운하 같은 경우는 포항에 이제 명소다 해서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안 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볼 게 별로 없거든. 그 장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다는 게 처음에 많이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또 찾고 그 사람들이 그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야 그게 정말 괜찮더라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좋은 게 있어서 너 한번 가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장소가 정말 가볼 만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1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죠. 왜 안 오겠습니까? 볼 게 없는 겁니다. 와봤자 별 재미도 없는 거죠. 시민들도 한두 번 정도 뭐 아까 부국장님은 직업상 한 6번 가셨다 그러는데 솔직히
다시 가보고 싶어서 가보신 적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안 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그 통계상에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게 운하 탓이지 뭐 지진 탓이나 세월호 탓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다시 찾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 운하가 과연 우리 포항시 전체의 어떤 도시라는 것, 그리고 도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향후 뭐 10년, 20년 내다보고 설계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항은 기본적으로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바닷가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내항에 이렇게 운하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어떤 관광 효과가 있을 건지, 그리고 운하 자체가 이게 관광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만들어졌으면 이게 과연 해안인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 동빈내항과의 어떤 연계를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이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좀 비관적이죠. 아무튼 뭐 보는 시각은 다른데 지금 이제 사람이 이제 많이 과거에 비해서 좀 적게 온다는 거지 영 안 오긴 하고 그래도 월 한 10,000명 가까이는 대체 한 8,000~9,000 됩니까 지금? 저기 실제 인원수는 탑승 인원이 한 이제 운하관 방문객이 이제 9월 현재로 봤을 때 12,000명. 예. 그리고 운하 크루즈 탑승한 사람들이 평균 뭐 10,000명. 그 정도 10,000명이죠. 됩니다. 월 10,000명이죠. 월 10,000명. 그러니까 뭐 통영 케이블카나 뭐 이런 것 따지면은 이제 정확히 제가 숫자를 모르는데 월 10,000명 또 오는 장소도 포항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 공 변호사님이 지적했듯이 이제 이제 뭐랄까 안 간다기보다는 그렇게 활성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주변이 그렇죠. 하겠지만 예, 맞지겠네.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관광지 가면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이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살거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운하 크루즈만 타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 주변 시설이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돼 있죠. 그죠?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말씀한 듯이 뭐 비즈니스 공간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수변 친서 공간이라든지 뭐 워터파크라든지 있어가지고 모든 시설이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그 테마파크 대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제 그 크루즈만 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아직 그렇게 이제 지금 개발이 안 돼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 주변 개발이 사실은 좀 지지부진하고 있죠. 이제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저 부국장님. 이제 모든 원인들이 많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운하 주변에 이제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들이 총 28필지 정도 되는데, 말이 28필지지 사실은 가보실만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개발된 땅하고 운하하고의 거리 폭이라 그럴까요? 예.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다가 뭘 이렇게 대형 뭐 큰 진짜 뭐 정원과 이렇게 멀리 운하가 볼 수 있는 전망을 확보하면서 호텔이 쓴다든지 이 정도의 땅들은 전부 다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잘 매각이 안 되다가 그래도 최근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속도가 내가지고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28필지 중에 22필지 정도는 이미 다 매각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게 뭐 서울서부터 뭐 부산까지 전국에 있는 주로 건설업체들이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뭐 이게 그 산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깡패 같은 짓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운하를 탄 사람 입장에서 주변이 멋있는 건물들이나 멋있는 상가 좀 되게 특이하고 포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나 건축물로 된 것들로 될 수 있고, 똑같은 이제 A 업체가 만든 건물하고 B 업체가 만든 건물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못하게끔 중국이나 몇 군데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듯이 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져서 용도 구역으로 묶던 건축 제한부터 시작해서 용적률 뭐 건폐율까지 다 봐가지고 미리 그림을 포항시에서 딱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한다 그랬을 때 허가 과정에서 이제
허가하고 난 다음에 지어놓고 나서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은 시민들 반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미리 그렇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된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주변 개발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이제 여론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보학 변호사님 어떻게 지금 부국장님이 이제 그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뭐 저도 일리는 있는데 예. 그 장사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항은 근본 해안 도시거든요. 그래서 뭐 호텔이나 그 무슨 장사를 하려면은 바닷가 쪽으로 일단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송도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쪽에 지금 해안가 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돼 가고 있고 그쪽에 카페 같은 게 지금 약간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죠. 예. 일단 그쪽이 다 찬 다음에 그쪽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개발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포항시 특성상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그쪽에 지금 LH에서 아마 2,600억 공사를 시작할 때 포스코에서 한 300억 정도 내놨죠. 국가 재정 자금이 한 500억 예. 그리고 예. 이제 포스코가 300억 300억 기부를 했고 LH에서 LH 800억 800억을 내서 이 사람들이 거기 땅을 이렇게 사서 개발을 해서 지금 부국장님께서 민간에 이렇게 약 뭐 한 70% 정도 예, 예, 그 지금 정도. 다시 예, 예. 뭐 불화를 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매각이 됐다는데 이 땅 산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개발이 안 되니까 땅만 사놓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뭐 할 게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빈내양 자체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럼 적어도 동빈내양이 이 포항 문화가 어느 정도 이게 잘 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상권이라든가 살고 계신 분이 경제적 효과를 보려면요. 동빈내양부터 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쉬운 일인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이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으면은 송도하고 동빈내양 그 들어간 울릉도 선착장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사일로에 있어요. 삼표에서 하는 시멘트 공장인가 있죠. 예. 예. 그리고 동성조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해경의 그 군함이 포항함이라든가 이런 예. 군함들이 그쪽에 아직 정박을 해서 그러니까 소위 해군들이 일부 점용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는 그쪽은 개발되기 어렵다 보여지는 거죠.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사일로라든가 뭐 그 동성조선 등의 조선 그 배수리 업체들을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그게 포항시 최대의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1,600억이라는 돈을 이 물길 파는 데 쓸 게 아니고 우선 그거를 신앙만 쪽이든지 그분들에게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줘야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써서 그분들 이전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체적인 포항시 이 도시 계획을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제가 알고 있기로 국가항만기본계획이라 그래가지고 2009년에 세워진 예. 계획 속에 그 해당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영해신안망 쪽으로 계획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국제여객부도 겨우 이제 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반부도 이선석 그리고 이제 그 조선수리부도 또 선석이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리부도까지 다 되고 나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조선회사나 이런 쪽은 그쪽으로 이전이 아마 되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 계획은요 오래전에부터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런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은 어떤 식견을 다 갖고 계시지만 이 돈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이 있어야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어디에 먼저 썼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 뭐 물길 파는 데 써버렸으니 지금 방법이 없죠. 근데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그럼 자 파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든 잘 포항시의 어떤 인프라로서 잘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시설물들을 이전하고 그 해경 그 또는 그 해군 그 배들이 다른 데서 정박하고 그 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송도 해변가 도로에서
그러니까 그 학산 쪽으로 다시 제2의 동빈대교라 할까? 다리가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앞에 도시개발공사의 땅을 누가 뭐 샀다가 다시 이렇게 포기하고 하는 지금 또 우여곡절도 있는 그 부지를 뭐 통과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리를 놓는다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어차피 이렇게 물길이 틀어진 이것을 정말 제대로 좀 하려면은 제가 생각에는 동빈 지금 그 육거리에서 송도로 넘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대포항시에 어울리는 다리라고 저는 상상할 수 없고요. 다리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고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거 다리 너무 이쁘다고 한번 건너가 보고 싶은 그런 다리가 되는 그 다리 한번 가보세요. 솔직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러면 이제 그 다리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송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제2의 동빈대교는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데 멋진 다리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전체적으로 이제 다 잘 안타깝죠. 광신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시각도 있다 하는 건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사유하고 거의 다 옮기죠. 아마 시에서 매비가 네. 그 조선사하고 다 옮기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나온 지가요. 지금 엄청 오래됐고요. 아직 옮기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매입했는 갈 때 계획은 예. 올해나 내년쯤에 아마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제 확실한 팩트 체크는 안 됐고 그거 거의 벌써 지금은 있어야죠. 예. 이제 아마 가시화되는 걸로 제가 얼핏 들은 걸로 있고 단지 저도 이제 우리 걱정한 것 중에서 아까 28필지 중에서 22필지를 이제 건설사들이 샀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 여론 중에 일부분은 이제 이것이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아까 했지만 어떤 시가 강력한 어떤 큰 그랜드 디자인 하에 뭐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건설사 각계 전투에 가서 전체적으로 언밸런스 되고 어쨌든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에서 앞으로 좀 아름다운 아까 공 변호사 말했듯이 정말 그 운하 주변이 아름다운 곳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 주변에 사실 다른 이유로 몇 번 가봤습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왜 가봤냐면은 그 제가 뭐 은퇴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놀 공간을 송도가 이제 옛날 생각 가게 싼 작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건물은 낡았지만 옛날 집 있으면 사가지고 담을 허물고 이제 오픈 공간으로 가봤는데 아유 가서 물어보니까 엄청 비싸고 손도 이제 이거를 여기 이만큼 투자할 때가 여력도 안 되지만 이제 그 포기는 했는데 일단 그 운하 입구의 해도동 쪽에 다리 이렇게 굽은 거 있죠 보이는 거 그 주변하고 가보니까 그날이 날이 좀 상당히 아름다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한 스틸 사진만 봤을 때는 아 사진 좋습니다. 예 아주 멋있고 또 조형물 그 어떤 이제 예술 작품들 보고 그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보면 이건 또 마치 외국의 한 대단한 이런 장면 같은데 이제 전체가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뭐 낡은 듣고 개발되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주변 시설들이 이제 노후되고 뭐 자꾸 이제 녹슬고 그 사실 이제 초기 해놨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사람 손이 가야 되는데 갈수록 이제 관심이 떨어지는지 이제 신경 쓰지만 이제 세월의 무게를 못 이겨 그런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이제 좀 그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혹시 공 변호사님 뭐 저는 뭐 관리 상태는 잘 모르는데 가보면요. 그 예. 부근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목도 식재하고 나무꽃, 그 유채 꽃밭도 한때 있고 뭐 예. 등등 있죠. 예. 근데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벌써 좀 노후화되고 예. 그런 사정들이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관리 상태는. 예. 그게 이제 좀 이제 지속적인 투자로 예, 예. 이제 계속 좀 조형물도 지금 뭐 스틸 아트 페스티벌하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그걸 이제 꾸준히 그 물길 따라 가지고 그런 지금 생각이 계속 좋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기억에 그 크루즈선 타고 가면서 그때 동생했던 분들이 그거 보고 사진도 찍고 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단지 내렸을 때 이제 주변이 이제 좀 문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포항운하도 이렇게 처음에 설계할 때 당연히 이제 그 외국의 선진국의 이제 성공 사례를 이제 보고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도시에 이제 성공했는 사례라든지 성공했다면 그 요인이 뭔지 우리 그 김 부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이제 포항 운하가 이제 오픈되고 이런다 그랬을 적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과연 이제
도심형에 있는 운하가 성공한 데가 어딘가 있는가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사례를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띈 데가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하고 이제 체코프라, 네덜란드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는 좋은 특수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봤을 때 배의 크기가 지금 현재 포항 운하가 되게 좁아가지고 뭐 강폭이 좁아서 큰 배가 못 지나다닌다.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 해외 사례를 보면 예. 결국은 이제 도심지에서 아니면 관광객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상으로 KTX에서 손님을 모시고 이제 다이렉트로 운하관으로 모시고 가는데 한 30분 걸렸거든요. 밟아가지고. 그래서 30분 만에 가서 운하관에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배 타고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려 그럴 때 승용차가 아니면 이게 정기적인 예를 들어서 운하관에서 뭐 죽도시장, 그다음 죽도시장에서 영일대 해수욕장이나 그 울릉도 가는 선착장, 그다음 거기서 다시 또 영일대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계 교통망 자체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어디서 버스 탔다가 뭐 어디서 택시 탔다 이랬겠지만은 외지인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프리하게 이렇게 운하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 가서 먹고 하는 이런 코스가 아직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서 그런 연계 교통망이 잘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야경이죠. 이제 운하의 꽃은 야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포항 운하의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운하의 그 기준도 말씀하셨지만 운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뚫려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출발지로 갔다가 다시 출발지로 돌아와야 되는 이제 물론 사람은 내리기는 하지만 백길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완벽하게 물길이 뱅글뱅글 돌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배가 24시간 돌 수 있다 그런다면은 뭐 야경 만들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만들어질 거고 그 크루즈가 운항 안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뭐 자기 젊은 애들 뭐 수상 보트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은 충분히 뭔가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좀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그 접근성 그다음에 낮과 밤 24시간 뭔가가 거기 그 운하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현재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 운하가 필요했느냐의 부분에서 따져볼 때는 이런 검토가 제대로 있었는지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고요. 자, 그럼 검토가 있었다 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어차피 펀치에서 뭐 이런 얘기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수질 개선의 문제가 좀 있다고 치는 거예요. 동빈 내양 쪽에 그 이제 뭐 양악천, 칠성천 그리고 그 송도천 뭐 한 4개의 천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그 오페스가 들어오죠. 아마 뭐 하수 관거 이외의 다른 그 뭐 물들은 글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게 정체가 돼서 그래서 악취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물기를 바꿔서 처음에는 굉장히 개선 효과가 컸다고 그러지만 지금 다시 또 정체돼서 그 악취가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비 오면 막 이래요, 이거. 지금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랄 거네. 이 시에 이거는 진짜 얘기해야 돼.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뭐 친구들 운동하러 여기 왔다 해서 오락해 왔는데 없어 보면 얼마나 저지 막.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죠? 그럼 이것이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됐는지 그 물길 흐름이 아까 부국장님 지적했듯이 잘 안 흐른다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 흐르게 하든지 이 정체된 것을 어떻게 잘 하는 방식을 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실은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앞으로는 제일 첫째는 우선 이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 게 저는 첫째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포항 운하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이제 그 외적인 뭐 그런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정치적 요소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보면은 포항 운하 그 자체는 저는 이제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다. 특히 이제 아마 우리 공 변호사님 또 포항에 사시거든요. 이제 그 송도, 해도, 죽도 등 그렇게 막힌 물길을 이제 그 악취 또 어떤 그 뭡니까 그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죽어가는 강물을 이제 생태보호를 살리다 하는 데는 이제 사실은 돈이 많이 들었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운하 기능보다는 또 우리 포항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뭐 이런 거하고도 지금 많이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저는 뭐가 좀 아쉽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1.3km 이 운하를 뭐 용은 어떻든 간에 이제 100기를 내면서 너무 세계 4대 위항이 되겠다든지 약간 너무 이제 이 어떤 라이트급이 헤비급하고 지금 비교를 같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소박하게 말씀드린데 제가 이제 가본 것 중에서는 이제 기억에 아주 남는 것이 그 미국 텍사스에 있는 그 샌안토니오 이제 그거를 그 도시 그거는 이제 복합 쇼핑몰 안에 이제 운하가 흐르는데 그거는 컨벤션 효과도 그가 뭐 세계 뭐 의학자 회의라든지 아주 그 세계 거기서 관광객도 많고 안전스럽고 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그런 그 레스토랑이라든지 쇼핑몰 모든 것이 이제 복합 쇼핑몰로 되는데 제가 한 3번 가봤습니다. 혼자 가보고 가족하고 가보고 또 뭐 몇 번들 갔는데 포항이 저는 처음에 포항 운하하고 개발 계획 때 그런 곳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해가 상당히 이거는 이제 포항의 하나의 관광 명소로서 시했던 우리 주민들한테 새로운 소득원이 되겠다 이런 데 기대를 했는 건 사실이고 또 그와 그걸 흉내낸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후쿠오카의 캐널시티 그도 가면 이제 지금 블로그를 보면 캐널시티 치면은 뭐 맛집하고 아주 탕하게 나오고 그것도 이제 쇼핑몰 안에 그게 흐르고 있죠. 마카오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이제 그것도 콘돌라 있지만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천박하게 너무 상업적인 뭐 의미로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타겟을 삼을 때 당연히 물류 기능보다는 그런 생태 회복을 했다는 측면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생태 관광 자원으로서의 어떤 시의 큰 이바지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제 조금 주변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또 우리 공 변호사님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좀 계획을 잘 잡았으면 어떻겠노 하는 이제 다 이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를 쭉 우리가 이제 이 뭐 밝은 면과 어두운 면도 다 봤는데 이 포항 운하가 앞으로 가면 나아갈 방향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갈 수 있고 또 당초 계획대로 이 포항 시민한테도 앞으로 큰 어떤 그 생태공원이고 외부인한테도 아주 좋은 관광 자원으로서 활성화될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 부국장님은 우리가 포항 운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물을 쏟았으면 이제 일단 빨리 닦아야 될 것이고 물을 새로 채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수질 개선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관광객들이 꾸준히 올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병행해서 해야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어쨌거나 그 팔리지 않고 개발이 안 되고 있던 땅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70-80%는 이제 그 바깥에 계신 분들이 주로 사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랜드 플랜은 철저하게 좀 통제를 한 상태에서 주변 수변 공간하고 어울리는 형태의 건물이든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은 꾸준히 이제 원칙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다 됐다고 놓고 본다면은 결국은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굳이 뭐 비교할 때가 운하가 지금 국내에서 관광형 도시명 운하는 해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비교해 봤을 때는 역시 교통 접근성이 그 버스 노선이 됐건 지하철은 없으니까 택시 노선이 됐건 이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이제 완비돼야지 될 거고요. 지금 포항 운하 크루즈는 낮에밖에 운항을 못 하는 거니까 거기는 또 밤에 그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한 50명 이상 단체로 받아가지고 저녁 식사를 7시 반부터 이제 25,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배가 이렇게 그 영일만 쪽으로 가면은 포항 야경도 보이고 포스코 야경도 보이고 바다에서 시내 쪽으로 보는 야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이미지가 한 100이라 그러면 실제가 타가지고 보면은 200, 300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제 상품화해가지고 연결한다 그러면은 뭐 어떡할 겁니까? 돈은 썼고 이제 벌어들여야죠. 그런 쪽에 좀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예. 이제 우리 공 변호사님은 이제 이 포항 운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사실 제가 뭐 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좀 말씀드리는데 부국장님 언젠가는 떠나실 분이고요. 저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본래
애증이라는 게 예. 서로 교차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좋아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아까 얘기하고 중복됩니다. 우선 수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 이왕 돈은 썼고 하니까 그 포항 운하를 흐르는 그 물이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될 것인가를 공무원분들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4개 복개천에서 흘러드는 여러 가지 그런 오염된 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포항 운하로 흘러들게 하고 그 유속을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인가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아무리 근처에 훌륭한 건물 지어놔도요 더러운 물 흐르면 사람들 안 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주변이 참 볼 것 없어도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거기 막 수달이 왔다 갔다 하고 수달도 한 마리 나왔다 그러죠.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 오죠. 그러니까 물 하나만 깨끗해도 이거는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죠. 아직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민 유튜브 내용을 보면은 이제 3년 전에는 정말 이제 그 뭐 밑에 물고기도 다니고 아주 맑았다가, 최근에 그 시민들 또 반응은 이제 뭐 수질 오염이 되고 악취가 나고, 이렇다는 이제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이제 이런 그 민원이 증가하니까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아까 악취가 나고 수질이 안 좋으면 사람이 안 온다 하는데 큰 중요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요인 변수는 맞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이제 이 수질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인가 이제 준설 작업을 하고 수질 개선을 해서 이제 이 포항 운하가 더욱더 이제 외진이나 우리 포항 시민들의 사랑받는 곳으로 어떤 태어나기를 이제 아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포항 운하를 자연 상태에서 이제 포항 운하를 이제 어떻게 시민의 치수 공간으로서 자원화하느냐가 아마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원으로 이렇게 거듭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이제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포항 운하를 우리가 이제 쭉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환동의 시사 토크쇼를 마무리하면서 한 줄 평으로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은 자 뭐 준비됐습니까? 우리 저 부국장님께서 먼저 항상 한 줄 평이 어려운데요. 이제 포항이 바다만 있지 않고 이제 운하라는 거는 민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짠물과 민물이 공존하는 포항을 만들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짠물과 민물이 예, 공존하는. 예. 우리 저 공 변호사님은 송도 땅을 삽시다. 비쌉니다. 가보니까 대박 납니다. 대박 납니까? 제가 좀 사도 공 변호사 믿고 살까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조금 유식한 책을 좀 해보려고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이제 장자의 자편 그 외물편에 보면은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쓸모 없음이 쓸모 있는 걸로 바꿔가는데 그래서 지금 용도를 두고 쓸모 있다 없다 구별 짓는 거는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장 시간을 좀 말고 이제 무용이 용이 되도록 쓸모가 있음이 되도록 우리 시민들 다 또 함께 노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자원화 하는 데는 바로 시민들이 자기 한 마음으로 내가 쓰레기 한번 덜 버리고 내가 꽃 하나 갖고 물 한번 주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포항 운하도 아주 아름답게 그 정말 해양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시발점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명 창조 프로젝트 또 그 도심 속의 낭만 물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낭만길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포항 운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운하의 다양한 가치 창출과 또 직결되는 도심 재생 이런 것들이 실천되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또 능력을 모두 모아서 포항 운하가 아까 저 민물과 짠물이 이제 모이는 거 또 송도의 땅 가치가
오르고 시민들도 덩달아 기뻐하는 그런 사랑받는 포항 문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함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아름다운 카페가 줄지에 있고 이렇게 좀 교수님처럼 멋있는 분이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하는 모습이 보이면 야, 나이 드신 사모님들께 지나가다가 야, 저 사람 멋있네. 예? 한번 이렇게 가참 이제 그 아까 그 물길 따라가 제가 이제 뭐 부동산 목재 다녀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 집에 카페 이렇게 좀 생기고 이제 의자 테라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제가 그 원래 돈빈당에서 그때 조선시대 말기에 다녔던 그 또 땀배 비슷한 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깥에는 그런 조선시대 풍의 배 모양이고 네. 속에는 실제 보트 예,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게 낮에 이렇게 그냥 정기적으로 운항하면 그림이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 그때 그때 전임 시장한테도 이렇게 그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감각이 좀 틀린가 봐요. 이게 또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사람 전문가들이 또 우리 다음에 한번 저 식구들 영일만 밤 크루즈를 한번 탑시다. 우리가 식구들 같이 저는 아직 영일만 크루즈를 못 타봤습니다. 제가 비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저 녹음되죠?